프로세스에서 API 협업설계 사례라는 주제로 이인기 대표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발표자분께서 지금 오늘 제가 발표드릴 거에 좋은 전제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BIM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설계를 6년, 7년 정도를 계속 해왔는데 제가 한 번도 BIM 스마트협회에서 별도로 활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기술이 활용돼야 되는 가치가 뭐냐라는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작업하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첫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시공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 설계까지 진행된 부분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주처를 기준으로 이 트랙을 따로 맡았었는데요.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 프로세스와 팀워크보다 더 중요한 건 BIM for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오너죠. 사업을 어떻게 성공을 시키느냐에 BIM이 필요하냐 안 하냐 라는 데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IM for 오너라고 출발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프로젝트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BIM이 반영된 것들로만 꾸려진 것들입니다. 다음은 이 4개 차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차트는 맨 오른쪽이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 올해까지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처음에 0%에서 2014년쯤 100%까지 올랐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100%는 지금 아키캐드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3가지 컬러가 있는데 제일 큰 컬러가 빨간색이죠. 건축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오렌지색은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그리고 파란색이 인테리어 결론은 뭐냐면 모든 분야에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검증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차트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지금 이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완성도인 건데 기획 설계,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나중에 감리까지 보더라도 단계별로 이건 돼 안 돼라고 해서 단계별로 어떤 좀 배제를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SD 단계에 제일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차트가 파일을 보시면 빨간색, 오렌지색에서 DD, CD, 컨스트럭션 단계까지 조금씩 적용해온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E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진행한 프로젝트 58개 중에 2개만이 계약서에 BIM이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BIM 용역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BIM을 저희가 필요로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중에 발주처에서 원할 때 BIM을 살짝 저희가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보다 BIM을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회사 내에서 그리고 발주처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필요했을 때 적절히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장 설계 당면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자, 2개 이미지가 있습니다. 2개 이미지가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기간이 6개월이 지나는 프로젝트고 모든 프로젝트는 기간이 지나면 발주처의 요구는 바뀌고 규모도 많이 변하고 디자인도 수시로 변하죠. 그리고 건축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라는 건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주하고 건축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쌓여가는 데이터를 보면 발표돼야 되죠. 회의돼야 되죠. 전화, 이메일, 도큐멘트 발송 한 것들에 대한 숫자들이 지금 저희가 통계를 내서 갖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거를 저희 지금 프로그램가 굉장히 큰 사무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BIM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통합력 그리고 프로세스를 다루는 능력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아주 단순한 그냥 화면이죠. 이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하면 저희는 안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주처와 미팅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 그 모든 정보가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가지고 계신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해서 협의할 때는 이 간단한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렌더링 같은 경우를 기존의 설계사무소가 CG 업체다가 맡기니까 CG 업체가 설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건축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은 제 손가락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동안 저희가 SDD, DCD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했던 것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 중에 지금 조례동 용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고 계신 첫 번째는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IT 10대 전략기술 포인트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 얘기하는 BIM 5대 획이라고 매크로를 건설사에서 발표한 거죠. 자, 여기 있는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이 기술을 소비하는 곳이 결국에 건축 사업자의 최종 소비자라는 거죠. 건축팀은 발주처의 건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다음 목표는 건축 프로젝트에서 소비를 하게 될 최종 소비자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에 10개 있는 프로젝트 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BIM 5대 혜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론이고 와닿지 않습니다. 위에 5가지는 제가 2008년부터 진행을 해오면서 내왔던 통계를 위에 있는 기술과 접목을 시켜보니 얼추 맞다는 거죠. 첫 번째, 유익한 공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공간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툴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우리는 발주처를 설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주처는 설득당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죠. 스스로 알고 체득하고 싶어하는 때 그때 시각화라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팀에서 제일 필요한 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창의력.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품질을 올리는 통합적인 과정으로 가겠죠. 그리고 물량하고 비용이라는 건설사 쪽에서 나중에 받아가는 데이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프로젝트는 사업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는 건축팀의 역할입니다. 사업주는 뭘 원할까요? 사업주는 위에 있는 3가지 이미지입니다. 그냥 완성된 건물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가지고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디자인의 가치가 있는 건지, 물량은 제대로 들어간 건지, 시공비는 적절한 건지, 그리고 이거 잘 지어놓으면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게 BIM for Client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주는 게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건축팀은 기획, 디자인, 시공, 사용상이라는 전체 프로세스를 다루게 되고, 이 프로세스를 다루기 위한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각각의 팀워크를 코디네이트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BIM for AECR,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사의 역할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게 BIM for Client라면 정보 생산의 플랫폼이 BIM for AEC고, 이 근간에는 단순한 기술적인 기반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플랫폼을 꾸리는 것이 지금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오너들은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고민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오너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제일 큰 영향력이고 가치라는 것, 이걸 드러내는 게 저희한테 역할이고요. 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맨 위에 보면 사업 구상부터 기획, 계획, 기본, 실시, 시공, 운영까지 있지만 사업주, 건축가, 엔지니어, 시공사 4개 역할들은 모두 다릅니다. 바라보는 게.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그 사업 구상 단계에서 이미 완공된 건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잘 나오면 되고요. 건축가들은 처음부터 기획의 모든 단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전부 다 운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지만 시기를 길게 보지 않고 적절한 타임에 어떻게 투입돼서 역할을 끌어내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시공사는 이 사업 단계는 시작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짓는 시공 단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단일 팀에서 할 수 없고요. 이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협업 플랫폼과 그다음에 나머지 작업 협업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키캐드랑 장기적으로 좀 카티아로 가티아를 이제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른쪽에 뭐 문서나 뭐 회의 이런 부분들에는 구글 앱스, 세일즈포스, TV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네 가지 디바이스는 지금 다 일상적으로 사용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장치들이죠. 이 장치에다가 어떤 정보를 넣어주느냐인데 정보가 똑같아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오프라인 미팅을 하고 나름대로 빙룸이라는 걸 꾸려서 엔지니어링 회사의 대표들이 와서 직접 회의를 하고 가이드를 해서 회사가 다 꾸리고 데이터는 아스케드 기반의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사업을 할 때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은 점점 경쟁력이 심해지고 그 경쟁력을 통해서 발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종 소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그 똑같은 기술일 때, 똑같은 조건일 때 선택은 디자인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창의적이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혁신적이냐. 그래서 저희가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은 가운데입니다. 단순 드로잉, 그다음에 해석 안 되는 수치, 그리고 정보 누락, 반복 업무. 이거는 건축팀의 업무가 아니고요. 이거는 생성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가 계속 꾸려나가는 환경이고 창의적인 영감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라는 걸 통해서 점점 늘어나는 작업들은 이런 작업들이죠. 그리고 3D 프린팅을 통해서 단계별로 계속 작업을 체크를 해보고 있고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디자인 프로세스, 에너지 공정, 디자인 요소들을 계속 줄이면 줄일수록 파일 크기가 줄고 시간이 줄고 그게 비용을 절약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지금 하면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디자인 엘레먼트를 최적화하는 것들 시공하고 고려해서 그리고 시공사와 그러니까 앞으로 작업할 시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시공성이나 공정, 물량 부분을 사전에 검토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생태제라고 하나요? 요약표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 건축, 엔지니어링, 시공은 발주처와 용역을 주고받는다고 하죠. 근데 더 이상 BIM이 그동안 용역이었기 때문에 발전을 못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발주처와 건축, 엔지니어링, 시공 사이에는 지식과 기술이 오고 가는 것이고 발주처가 진행하는 사업은 발주처의 최종 고객이 있습니다. 근데 발주처의 최종 고객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내가 얻어갈 혜택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트렌드와 혜택을 건축, 엔지니어링, 시공처럼 첨단의 어떤 정보들을 얻고 있는 곳에서 먼저 뿌려지지 않고 그리고 발주처의 수준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성공 보장을 못하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발주처와 정보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역량을 점점 모아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특성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다가 저희 같은 건축 전문팀의 창의적인 가치를 얹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 도입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좋은 조언을 받아서 도입을 해서 새로운 자산을 만드는 게 사업의 특성이라고 보고요. 참고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 건축,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건설사, 그리고 프리패브, 그 다음에 IT 기반의 회사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13개의 회사가 모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컨설팅 업체를 꾸려서 아르코라는 건축그룹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는 계약서와 돈이 오간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식과 혜택이 오가는 거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발표는 엔지니어링 프리폼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요. 비정형 구조물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GT 코리아의 신전생 모집